지금 저는 코오리 대교를 건너 코오리 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다 보면 코오리 섬 바닷가 절벽 아래에 자리한 하트 모양의 신비로운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은 바로 하트락입니다. 두 개의 바위가 바닷속에서 나란히 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확히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파도가 칠 때마다 바위 주변에 물보라가 생기면서 하트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오키나와에서도 손꼽히는 인생샷 명소입니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의 기운을 불러오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하트 바위를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로맨틱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하트의 형상, 참 신기하고 아름답죠? 오키나와에 오신다면, 그리고 북부에 있는 이 코오리 섬을 방문하신다면 이 하트락을 꼭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코오리 오션타워 매표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조감도와 입장 요금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표를 끊고 타워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전동카트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잠깐 걸어가는 길목 주변에 조성된 작은 정원도 참 예쁘네요. 그리고 타고 가는 이 전동카트가 또 특별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 운행 전동카트인데요. 스스로 달리는 이 카트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양옆에 다양한 열대식물과 아름답게 꾸며진 조경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까지 마치 식물원과 전망대를 동시에 여행하는 기분이네요. 전동카트에서 내려 오션타워 실내 입구로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키나와 바다에서 서식하는 조개류 전시관입니다. 조개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조개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조개 껍데기에 무늬 하나하나가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바다의 보물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펼쳐지니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리 오션타워의 맨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눈앞에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저 멀리 길게 이어진 코오리 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란 하늘, 깊고 투명한 바다, 그 위를 가로지르는 하얀 다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과 생각이 멈추고 그저 이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꼭대기 전망대 한쪽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소원의 종입니다. 이 종은 사랑의 약속을 다짐하는 연인들, 여행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여행자들이 울려보는 장소라고 해요. 저도 조심스럽게 종 앞으로 다가가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어보는데요. 이번 여행이 무사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해달라고 천천히 종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울려봅니다. 종소리가 푸른 하늘과 바다 위로 퍼져나가며 마치 제 마음도 함께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코오리 오션타워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풍경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감성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신다면 이곳에 꼭 올라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원을 이곳에서 조용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지역에 위치한 세계유산 니키진 성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류쿠 왕국 이전 북산 왕국의 중심이었던 역사 깊은 성인데요. 일본의 100대 명성 중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니키진 성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오키나와는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북산, 중산, 남산이라는 세 개의 지역 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북산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곳 니키진 성입니다.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발 아래 깔린 옛 돌길은 수백 년을 품어온 그 돌길 하나하나에 시간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길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오겨져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라난 듯하지만 어느 순간 그 풍경이 너무도 고풍스럽고 정돈되어 있어 보여 이 길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속 정원처럼 느껴집니다. 바람이 잎 사이를 스치며 내는 소리, 나무 그림자가 돌길 위에 흔들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왕과 신하들도 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같은 하늘, 같은 바람을 느꼈을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 있는 이 길, 니키진 성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런 조용하고 사색적인 순간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터 입구를 지나면 먼저 웅장하게 휘어진 석벽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축소한 듯한 이 석벽은 곡선을 따라 이어지며 당시 방어 전략과 지형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축은 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형을 자랑합니다. 성 내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본래 왕궁과 신전, 행정 중심지가 있던 중심 구역으로 이어집니다. 현재는 건물은 모두 사라졌지만 석벽의 흔적과 기초 구조를 통해
과거의 위험을 상상해 볼 수 있죠. 특히 중앙광장 부근에 서면 당시 왕과 신하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어디쯤이었는지 감이 옵니다. 이곳 니케젠 성은 신성한 장소로도 여겨졌습니다. 성안 곳곳에 우타키라 불리는 제사 장소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자인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던 류크 전통신앙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이 성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벚꽃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매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일본에서 가장 이른 벚꽃 축제가 열리며 석벽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그 조화는 오키나와의 독특한 매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5세기) 초 중산왕국의 쇼하시가 삼산을 통일을 이루며 니케젠 성은 왕국의 수도에서 행정 중심지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점차 세력의 길을 걷게 됐지만 지금까지 남은 이 석벽과 터전은 당시의 위엄과 문화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걷고 고요한 성벽에 손을 대어보면 수백 년 전의 시간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묘한 감정이 듭니다. 니케젠 성터는 단지 오래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류크 왕국 이전의 독립성과 신앙,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북부를 여행하신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이 성을 걷다 보면 이것이 왜 세계유산으로 남았는지 직접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